본 문제와 풀이는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사고 감정사협회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전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뭐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보다 많은 수험 자료들이 그 협회 공식 카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입하셔 갖고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매우 유익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EDR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2022년에서는 EDR이나 그 영상 블랙박스 그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 플러스 제가 보기엔 추락, 보행자 이런 쪽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차량 운동학 관련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시험 문제 그 두 개, 예상 문제 두 개를 좀 다뤄볼 건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A 차량은 등속 주행 중 앞에서 천천히 주행 중인 B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B 차량을 추돌하였다. 어쨌든 일직선상의 추돌 문제가 되겠죠. 자, A 차량은 B 차량을 추돌한 지점 은 극커브 10m 전이었고요. 그죠? 진행 방향 전방은 2m 높이의 낭떠러지였다. 이게 낭떠러지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뭐 달래 나온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뭐 어떤 추락과 관련된 사고다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 차량은 추도로 12m를 더 진행하다가 정지하였고 B 차량은 추도를 당한 후 0.3G 가속도로 가속되어 15m 이동 후 높이 2m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수평거리 12m를 날아가 착지했다. H차량이 블랙박스를 분석하니 제동 전 11번 가로등을 지날 때 2프레임이었고 12번 가로등을 지날 때 20프레임이었다. 25번 프레임에서 B차량과 충돌 위험을 인지하였고 43프레임에서 실제 제동이 시작되어 40m의 스키드 마키를 발생시키고 B차량을 추돌하였다. 여기서 보면 좀 내용이 굉장히 좀 뭔가 복잡해 보여요. 그죠? 네,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그 추락사고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차량 운동학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거는 뭘로 이 영상 프레임,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주어졌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그 거리와 속도 같은 거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건 쭉 보니까 블랙박스는 초당 24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각 가로등 간의 거리는 25m, 그 각 차량의 제동시 견인계수 주어졌고요. 충돌 후 견인계수 또 마찬가지로 주어졌어요. 그죠? 각 차량의 질량이 이렇게 주어진 거 보니까 이게 뭐 견인계수 나오고 질량 나온 거 보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도 또 여기 적용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 한 문제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다루게 되는, 어떻게 보면 뭐 문제 난이도는 좀 모르겠지만 아직 뭐 우리가 안 풀어봤으니까, 근데 구성으로 본다면 문제를 위한 문제치고는 굉장히 좀 좋은 문제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질문 보니까 총 6개예요. A차량이 제동 전 등속 주행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엔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이죠? 등속 주행이기 때문에 좀 쉬울 수 있다. V는 보통 우리가 이동 거리하고 시간으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은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질문 2는 그러니까 A 차량의 위험인지 반응 시간과 공주거리. 이거 뭐 위험인지 반응 시간을 알면 거의 곱하기 속도, 여기에 주행 속도 아마 거기에 관련되겠죠. 주행 속도 제동 전이니까 주행 속도 곱하기 반응 시간이 공주거리가 될 테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 3이 A 차량이 B 차량과 충돌 속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4가 B 차량의 추락 시 속도, 여기서 추락 속도 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A 차량과 B 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 그 다음에 B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충돌 직전 속도 구하는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하겠죠. 이거는 그냥 보통 차량 운동학에서 나온 거 이렇게 하고, 이건 추락 속도 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질문도 그렇지만 질문 자체의 어떤 내용상의 난이도,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난이도 이런 거보다는 한 문제에 굉장히 다양한 거를 다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 연습 용치고는
굉장히 잘 만든 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죠. 예. 자, A 차량의 제동전 등속 주행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A 차량 제동전 등속 주행 속도. 아마 여기서는 저 문제에서 조건이 A 차량 제동전 등속 주행이 우리가 그 블랙박스 영상의 어떤 프레임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 프레임 속에서 특정 위치, 그게 특정 위치 지금 한 게 11번과 12번 가로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11번과 12번 가로등, 이 가로등 지날 때 이제 A 가로등, B 가로등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11번 가로등, 12번 가로등이 되겠죠. 11번 가로등을 지날 때, 그 다음에 12번 가로등을 지날 때, 그때 그 어떤 진행 프레임 수가 있는데 그게 20프레임과 2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프레임 간의 간격이 소요 시간이 되니까 18프레임이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고, 이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거리는 측정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측정해 보니까 25m. 그러면 우리가 이 초당 24프레임이니까 영상이, 그러면 요 진행 거리와 시간, 이게 프레임 수가 결국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 주행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11번과 12번 가로등, 그러니까 가로수 사이 진행하는데 이 소요되는 시간,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프레임으로 주어진 거니까 초당 프레임 수 분의 진행한 프레임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초당 24프레임인데 이 해당 구간을 18프레임 동안에 갔다. 그러면 24분의 18이 되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 0.75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0.75초 동안에 결국은 몇 미터를 이동한 거냐? 25m를 이동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차량의 등속 주행 속도는 이 0.2초, 그러니까 0.75분의 25에서 계산해 보면 33.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시속으로 나타내면 120km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어렵다 뭐 그런 거보다도 이제 이런 간단한 원리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질문 2에서는 저 A차량의 위험인지 반응 시간과 공주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A차량은 어쨌든 저 등속 주행을 브레이크 잡기 전, 그러니까 위험인지 하기 전에는 등속 주행을 했고, 이때 속도는 33.3m/s라고 앞에서 우리가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공주 구간 동안에 이제 프레임 수가 있을 텐데, 공주 구간이라는 게 위험인지 반응 시간 동안이죠? 자, 18프레임을 갔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어떤 프레임별로,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에서 봤을 때 이 43프레임과 25프레임 그 사이가 이제 공주 거리 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레임 수가 18프레임인데 결국은 이 18프레임이라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주 거리 진행 시간, 그러니까 위험인지 반응 시간 동안의 시간, 소요된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앞에서 구한 거와 똑같은 원리죠. 무조건 이런 것 마찬가지다. 초당 프레임분의 보다 진행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8프레임이 진행됐고 1초 24프레임이니까 공주 거리, 공주 시간, 그러니까 위험인지 반응 시간 동안에 이 소요된 시간은 0.75다. 그러니까 위험인지 반응 시간이겠죠. 위험인지 반응 시간은 0.75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공주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위험인지 반응 시간 동안에 간 건데 이때 뭐였었죠? 등속 주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보통 위험인지 반응, 그러니까 공주 거리는 등속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0.75초 곱하기 어떻게 된다? 33.33 하면 25m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묘하게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그러니까 원리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원리예요. 구하는 원리는 같은데 구성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지만 사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통 25m를 사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진행한 프레임 수가 18프레임, 그때 구한 거는 속도를 구한 건데 이번에는 속도가 앞에서 구한 거예요. 근데 프레임 수가 같잖아요. 그죠? 프레임 수가 같으니까 0.75 동안에 당연히 이동하는 거리는 앞에서 구한 거고 똑같이 25m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반응 시간은 0.75초고 그 다음에 공주거리는 25m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질문 3 보니까 A차량이 B차량과 충돌 시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처음 속도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죠. 스키드마크
그 앞에 설명에서 이제 쭉 나왔는데 스키드마크 길이가 40m 됐고, 자, 스키드마크라는 건 감속이죠. 속도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증가속 운동한 건데 속도가 줄어들면서 그 감속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 값은 0보다 작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FG, 그래서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0.7 앞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 차량이 B 차량과 충돌 시 속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 속도가 되는데, 이 나중 속도를 구해보면, 우리가 처음 속도 구했잖아요. 그죠? 예, 처음 속도 구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나중 속도가 되는데, 자, 요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나중 속도다. 처음 속도는 주어진 값이고, 그래서 이걸 이항하면, 그러니까 뭐,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는 건 좀 자연스러워요. 이쪽에 마이너스 VI 제곱이니까, 이쪽 요것만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요만큼 해주면 이게 상쇄되는데, 이쪽에 좌변에도 플러스 요만큼 해줬으니까 우변에도 플러스 요만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VE 나중 속도는 이와 같은 식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요 식에서 A 값이 마이너스 FG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33.3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40m,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온다? 23.71m/s 나온다. 자, 시속으로 바꾸면 85.36. 그래서 그 처음 속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동하기 전의 속도는 33km였고, 자, 여기서 충돌할 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제동을 한 이후잖아요. 그죠? 제동해서 40m 미끌어가는 상태잖아요. 그때 속도는 85km로 줄어든다. 뭐 이건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 값으로 됐다 그러면 33에다 이걸 플러스 하니까 이 값이 훨씬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 내용상 보면 제동식전 하다가 제동해서 40m 제동했는데 이 속도가 높다? 그럼 계산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당연히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보다 큰 상태. 왜 그러면 제동한 거니까. 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니까 B 차량의 추락시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추락시 속도, 여러분들 추락 속도 공식 유도하는 거 뭐 사실 어렵진 않죠. 그죠? 이 단순 추락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한다면, 그죠? X축으로는 어떤 운동? 등속 운동. Y축으로는 어떤 운동? 자유 낙하 운동. 이게 등가속인데 그 초기 속도가 없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속 운동과 자유 낙하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합이라는 게 이제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거였죠.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공식을 그 추락할 때의 속도를 구해 보면 D는 해서 요 공식이 나온다. 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정보가 H는 2m, 추락 시 수평 이동거리 D는 12m니까 D에다가 12m 대입하고 H에다가 그 2m 하고 G는 뭐 9.8m/s, 이건 뭐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18.78. 그래서 67.61 km/h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락 시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유도하라고도 나올 수 있고 아예 그 어떻게 보면 공식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정도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문제 5번, 질문 5죠. A차량과 B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A차량하고 B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 구하는 거죠. 충돌 직후 속도를 구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이제 적용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충돌 직후 속도를 구하는데 지금 저 A 차량하고 B 차량의 어떤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 A 차량은 그냥 가서 이게 정지를 했어요. 충돌로 이동해서 정지를 했어. 그죠? 그래서 그 얘는 어떻게 보면 나중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충돌로 이동 과정하고 그 다음에 견인 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많이 그 사용한 식이잖아요. 그죠? 요 식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A 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는 그 나중 속도는 정지, 충돌 이동거리 12m 적용하고 견인 계수 적용하고, 그래서 그 식, 주어진 식 여러분들 많이 풀어본 식, 이걸 통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13.72, 시속으로는 49.39km가 나온다. 이게 이제 충돌 직후 속도 얘기죠. 근데 B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충돌 직후에 이동하다가 얘가 어떻게 된다? 감속되면서 추락을 했잖아요. 그죠? 추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추락 속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 속도가 되고,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 충돌해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추락 직전까지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됐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속도 변환 양, 속도로 이 변환할 수 있는 양, 그 양을 같이 고려해 줘야죠. 그거 쓰는 게 사실 요식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도 사실 요식에서 출발했는데, 다만 요식에서는 나중 속도가 여긴 정지고, 얘는 나중 속도가 뭘로? 추락 속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추락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 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 요거는 요런 형태로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요 관계식에서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풀어보면, 그 관계식에서 다 대입해서 풀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6점, 이 대입해 그대로 넣은 거죠. 16.62 메타퍼세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시속으로 바꾸면 58.54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B 차량 같은 경우는 충돌 직후에 이게 감속된 게 아니라 사실 속도가 증가됐죠. 증가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A 차량 같은 경우는 저 감속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견인계수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때는 여기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FG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8 곱하기 9.8이 되는데, 여기는 가속했잖아요. 그죠? 가속해서 0.3G로 가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0.3 곱하기 9.8,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94 이렇게 되겠죠? 2.94가 여기서는 플러스 값으로 간 거죠. 플러스 값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전체가 여기서 왜 여기는 마이너스 해갖고 플러스가 안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감속이 아니라 가속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가속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다 추락했으니까 처음 속도는 더 낮아야 되겠죠. 그죠? 추락 속도보다는 더 낮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6.26, 시속으로 따지면 58.54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질문 6번 같은 경우, B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결국은 적용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여기서는 직선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단순 1차원적인 운동, 그래서 단순한 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어진 정보는 이 각 차량의 A 차량과 B 차량의 질량이 주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 우리 좀 전에 아까 구했었죠? 예, 충돌 직전 속도 앞에서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이 충돌 직후 속도 A 차량 구했고 B 차량 구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정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B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 구할 수 있다. 근데 어디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계속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익숙할 텐데요. 충돌 전 각 차량의 각각의 운동량 합은 충돌 후 각각의 운동량 합과 같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죠? 그래서 이 충돌 전 각각의 차량의 운동량, 충돌 이후에 각각의 차량의 운동량, 요게 같다라는 거죠.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정보들 다 주어졌으니까 이 구하고자 하는 이 V2, 여기 B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 충돌 속도라고 해도 같아요, 사실. 자, 요걸 정리해 보면 여기서 요걸로 해놓고 나머지 정리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위에서 이 값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대입만 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운동량 보정 법칙 같은 경우는 이 시속으로 다 우리가 한꺼번에 시속으로 계산하면 결과값도 뭘로 나온다? 시속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초속으로 다 대입했다. 그러면 초속값으로 결과값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단위의 혼동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혼용 사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속과 초속을 갖다 동시에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단위가 브리치 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잘못돼서 나온다. 오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77 메타퍼세크,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13.57km/h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한번 쭉 같이 풀어 봤는데요. 1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실전 예상 문제에서 이게 문제의 어떤 개별적인 난이도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이 문제 속에 다양한 걸 다 담고 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의 난이도가 없는 반면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문제들이 50점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